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여순 사건은 역사 왜곡과 편향 인사 등 숱한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새롭게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조성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완전한 명예회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제2기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합류한 최간호 순천대 11구 연구소장. 지난해 11월 새 기획단이 출범한 뒤 두 차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기획단은 여순 사건 특별법의 핵심이자 진실 규명 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2023년 구성된 1기 기획단은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김계리 변호사 등 보수 편향 인사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소장이 2기 단원으로서 책임감을 더 무겁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엄중함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다양하게 11구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좀 구성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여순 사건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모든 상소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까지는 여러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희생자 신고 처리율은 아직도 5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특별법 시행령에도 법령이 정한 기한을 넘기며 행정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사 인력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무 직원은 3명뿐, 15명이던 제주 4.3 사건의 조사 인력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전문위원은 아예 전무합니다. 제주 4.3이 원인이 돼서 여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4.3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그다음에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좀 정립이 돼 있는 반면에 여순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가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고도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역사 왜곡 논란과 더딘 행정, 법적 한계 속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기다리는 고령의 유족들의 시간은 오늘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해마다 진행된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의 점검 방식 자체가 국제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국토교통부부터 지방항공청, 공항 출장소까지 이어진 부실 점검의 구조를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충돌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면 위로 2m나 솟아있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07년 개항 이후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이 로컬라이저가 부러지기 쉽게 설치됐다는 평가를 반복해왔습니다. 현장 실측이 빠진 서류 위주의 안전점검이었습니다. 설치 허가를 받았고 무단으로 설치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 같은 점검 방식은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사나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로컬라이저 등 파손성이 요구되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해 3단계 절차로 현장을 직접 확인해 시설 상태를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되더라도 항공기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지면 아래로 낮춰 설치해야 한다는 설계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지방항공청에 점검 업무를 위임했다는 이유로 직접 확인해야 할 위험을 방치했고 부러지기 쉽게 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일단은 그거를 이제 지방항공청에서 하게. 공항 안전점검을 총괄하는 부산지방항공청 담당 부서가 보유한 장비는 줄자 수준에 그쳤습니다. 줄자 워킹미터 딱 그런 길이 아니면은 높이 이 정도나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각 시설별로는 시설 담당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방항공청에는 연 1회 항행안전시설 점검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었지만 산하 조직인 무안공항 출장소가 진행하는 안전점검을 옆에서 지켜보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무안공항 출장소는 방위각 시설이 로컬라이저를 점검하는 장비 6개를 갖추고 있었지만 모두 전파 신호 등 시설의 성능만을 확인하는 장비에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기관인 부산지방항공청, 그리고 하부 조직인 무안공항 출장소까지 위임만 반복되고 검증은 사라진 공항 안전점검의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무안공항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한 혐의로 복수의 국토부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행정통합의 첫 프로젝트로 순천 해룡산단과 광양 세풍산단에 아리백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자고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5일과 어제 2차례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전남 동부권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전력, 용수, 정주 여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반도체 생태계를 남부권으로 확장하는 정부 의지에 맞춰 아리백 반도체 국가산단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유치해 전남 동부권 산업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노 시장은 특히 내일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의제가 국가전략 과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9일날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광주 전남 통합을 할 때 오히려 경제동맹이 1번이니까 저는 이거를 반도체 문제들을 클러스터로 좀 묶어주는 선물 하나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을 광주 전남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광주 전남이 행정통합을 통해 서울에 준하는 위상과 조직 특례를 확보하고 교부세 추가 배분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대학 통합과 관련해 온라인 학생 설명회 개최 등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립순천대는 지난 6일 총학생회와 대학 관계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대학 통합 절차와 국립의대 신설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나눴습니다. 대학 측은 오늘 한 차례 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아직 재투표 여부 등은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립순천대는 지난해 말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목포대와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에 참여한 학생 60%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전남 동부 지역 자치단체별로 올해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광양 지역의 현안을 살펴볼 건데요. 광양은 지난해 철강 경기 악화 속에서 K스틸법 제정 등 지역 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까지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현안 과제들을 안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철강 경기의 침체와 고율 관세의 여파로 지난해 포스코의 매출은 지난 2022년 대비 13%가 급감했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 국회는 지난해 K스틸법의 제정으로 화답했습니다. 지역은 새해 연기한 적지 않은 후속 현안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역 산업계 요구가 반영된 K스틸법 시행령 마련이 우선 필요합니다. 지역에서는 K스틸법의 시행령안에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대책과 그린 철강 공정 전환 인프라 확충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지정 역시 지역 기업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입니다. 이 밖에도 광양만권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 사업들도 올해 시급한 현안입니다. 광양항을 북극항로 진출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 연구 영역이랄지 그다음에 광양항 전면 항로 중심 증설 등이 저희가 올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수건 사업임에도 올해 성과로 연결되기 어려운 현안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공약에까지 포함된 광양세무서의 설치, 경전선 KTX 이음 광양역 정차 등 해묵은 현안들은 올해에도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올 한 해 시행정과 의회가 지방선거라는 이슈에 매몰돼 선심성 시책 사업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민들이 고르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추진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 사항에 가장 큰 비용이 요구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너무나 좋은 사업이긴 하나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비용들, 대규모 비용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업보다는 시민들 다수가 다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니만큼 광양시와 의회에 더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의 잠재 후보들까지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어떤 해법들을 제시할지 지역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 구조조정과 관련해 금융지원 논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석유화학 기업들이 정부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하면서 여수 산단 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원 방안을 논의할 채권단 자율협의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석유화학업계는 NCC 설비 추가 감축 대상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금융지원 논의도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 대산에 있는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경우 회사채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채권단 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참사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가 관련 자료 중 공개된 자료가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컬라이저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한 자료는 한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자료는 유가족협의회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활주로 말단 항공기 비상제동 시스템 설치 예산 문서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 도면이나 시공 내역, 안전성 점검 결과 등 핵심 자료는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김 의원은 항공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의 정보 공개는 책임 공방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해양 쓰레기 수거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해양환경 정화선 건조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오는 2028년까지 국도비 75억 원을 투입해 인양틀과 크레인 등을 갖춘 150톤급 전용 환경 정화선을 건조하기로 하고 올해 설계비로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긴 해안선과 다수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은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현재 운영 중인 정화선은 설령이 28년에 달해 해양 쓰레기 수거와 정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원료 공장 설비 강건화를 통해 안전성과 생산성을 모두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재선부는 설비별 취약 부위를 면밀히 분석해 윤활 작업 개선을 통한 베어링 파손 방지 등 성능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240여 건의 개선 활동을 통해 기술 개발, 원가 절감,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